안녕하세요. 맥키네시 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공매도 세력이 2021년도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에 이달 20일까지 자, HLB에서도 990억의 손실을 봤다는 이제 기사가 어제 나왔죠. 이 부분 좀 살펴봐 드리고요. 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질문하시는 것이 2019년도 숏스퀴즈로 저점 대비해서 10배 정도 올라왔던 그 부분이 내년도에 다시 나올 수 있는지 많이 질문들이 있으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도적인 성리가 결과적으로 상승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기사인데요. 공매도 세력이 충격이다. 주가 급등에 수조원 잃었다.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안타 증권에서 이제 2021년도 5월 3일 부분 재개 이제 공매도 조치가 시행된 때부터 이 공매도 금지가 이제 11월 6일부터 되었는데요. 이달 20일까지 자, 국내 증시에 이제 공매도 투자자들이 모든 이제 거래일에 이 종가하고 이제 공매도 잔고를 교차 분석해서 시가총액이 좀 이제 높은 잔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종목들의 이 확정 손실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데이터를 뽑아봤는데요. 여기에 이제 HLB도 이제 공매도 잔고가 많으니까 들어가 있는데 이게 990억 손실을 봤다. 공매도 이제 세력 입장에서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안타 증권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뭐 시스템 점검으로 그 관련된 리포트를 제가 뭐 찾아볼 수는 없었는데요. 이 공매도한 종목의 주가가 이제 대세 상승이 되게 되면 공매도 투자의 어떤 손실은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어서 이제 나왔던 부분도 보면 최근에 이제 이 공매도를 하는 어떤 주체가 단일 어떤 주체는 아니잖아요. 여러 이제 외국인 뭐 투자라든지 롱숏 펀드라든지 외국인을 가장한 뭐 국내 이제 뭐 사모펀드라든지 여러 이제 세력들이기 때문에 평균적 개념으로 뭐 손실이다 이익이다 하는데 각각의 주체별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별로도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이 리포트를 봐야 될 거고요. 최근에 이제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좀 변칙적으로 이 개별 종목 선물 매도를 하는 어떤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주식 선물 관련해서 HLB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10개 종목이 주식 선물이 되는데요. 자, CGN, 뭐 메디톡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천당제약, 알테오젠, 레고캔바이오, 뭐 HK, 이노엔, SD팜, 뭐 휴젤, 클래시스 이런 종목들이 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더 이제 그러면 공매도를 치는 입장에서 수익이 났다, 뭐 손해 났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게 공매도 이제 평균가를 계산해서 계산하는데요. 유안타 증권에 보면 이제 화면 페이지에 3609에 보면 이제 공매도 이제 그 일자별 뭐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공매도 대금하고 이제 공매도 수량이 있는데요. 이 공매도 대금을 공매도 수량으로 나누면 이게 이제 공매도 평균가입니다. 평균적인 어떤 가격이 나오는데요. 요게 이제 하루로는 이제 공매도 평균가가 이럴 거고, 앞서 이제 공매도 부분 재개부터 해가지고 이달 20일까지 누적적으로 쭉 이제 이 거래 대금을 누적 이제 공매도 이제 거래량으로 나누면 공매도 평균가가 나오겠죠. 이거하고 현재 어떤 이제 주가하고 비교해서 주가보다 이제 공매도 평균가가 위에 있으면 공매도가 수익인 거고, 공매도 평균가보다 주가가 이제 높으면 공매도가 이제 손실을 본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평균가보다 현재 HLB는 주가가 조금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손실이 나왔다 이렇게 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으면 근데 이게 평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언제 이제 공매도를 했느냐 따라서 다 좀 뭐 틀릴 수 있다 이렇게 감안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내년도에 이제 2019년도 같은 부분들이 쇼커버링이 이제 나오면서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10배 올라갔던 상황이 나올 수 있는지 확률적인 부분들을 좀 보기 위해서 압도적인 어떤 승리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번 주에 그 진양군 회장이 이 유안타 정권의 어떤 이제 압구정 그 금융센터 방문해서 IR을 하면서 마지막 내용이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내년 3월에 이제 캄넬리주맙의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이 핵심이다. 이 고비만 넘어가게 되면 뭐 5월달인데 제가 볼 때는 한 4월 정도 뭐 중순 이후부터는 이제 그 허가 관련 어떤 기대감들이 막 분출하는 때이기 때문에 여기 어떤 고비에서 결정적인 어떤 마치 이제 2019년도에
주가가 6월 달에 이제 진양군 회장이 6월 27일인가요? 탑라인 발표를 하면서 이 보수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죠. 임상 지연이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주가가 임상 실패다 하면서 연초에 7, 8만 원대에서 23,900원까지 막 떨어집니다. 거의 70%가 빠지죠. 이러다가 이제 그 8월 달에 에즈모에서 이제 그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주가는 이제 저점을 찍고 이미 한 더블 정도가 올라왔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 내년도는 이 캄넬리주마브의 CMC 이슈만 무난하게 통과해서 라스트 사이클 리뷰를 잘 해놓는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이 이제 내년 6월까지 이제 공매도 금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매도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공매도가 잔고가 같이 따라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공매도를 추가로 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주식 선물도 해당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진양훈 회장이 이야기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는 상황에서 시장 상황이 바뀌었다. 마른 갈대밭에 누군가 불을 붙이기만 하면 이 누군가 불을 붙이기만 하는 게 어떤 사람이라기보다 어떤 모멘텀이거든요. 그게 이제 3월 달에 있는 CMC 이슈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뭐 4월 달, 5월 달 중에 이제 결정되는 최종 FDA 어프로브드 승인 관련되는 부분 여부가 이 점에서 이제 이게 이제 불을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교 대상이 뭐 베이진사라든지 에자이가 주가가 뭐 시가총액이 뭐 100%에서 400%까지 올라갔고 HLB도 장기로 간암 1차 치료제 관련해서 피크 매출 대비해서 이걸 이제 현재 가치로 땡겨오면 기업 가치가 한 17조가 된다더라. 그러면 충분히 이제 상승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있는데 이 어떤 이제 불을 붙이는 어떤 상황이 아직까지 주가에 영향이 있지 않는데 이게 이제 내년 3월이다. 이 부분들을 이번 IR에서는 핵심적으로 좀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공매도 이제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 이때도 보면 그 지금 기준으로 잔고가 800만 주대죠. 그래서 2019년도에도 한참 있을 때 잔고가 뭐 700만 주대였는데 이거보다 더 많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주식 수가 지금보다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은 한 15%까지 갔는데 지금 이제 주식 수가 많아서 이제 이게 한 6%대다 이렇게 보시고 차트로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수정 주가를 이제 빼버리고 하면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주가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2019년도에 그때는 위암 삼상이죠. 위암 삼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결과들 보면서 2018년도부터 주가는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이제 여기 보면 월봉인데요. 6월 달에 보시게 되면 그 6월 말에 나왔던 걸로 해가지고 주가가 2만 원대 초반까지 연초 대비해서는 뭐 70%, 그 다음에 이전의 고가 대비해서는 거의 8, 90% 내려갔거든요. 그러다가 바닥 찍고 이제 7월달, 8월달에 에즈모에서 양봉 내고 9월달, 근데 이때는 공매도도 보시게 되면 여기 공매도가 기존에 있던 부분들 한 뭐 3,800억대인가요? 그게 2000 얼마대에서 거의 이제 70%를 쇼커버링을 하면서 착 실현하며 그러다가 다시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다 또 빠지겠지 하면서 공매도 잔고도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이제 10월달, 11월달에 이제 주가가 폭발하는 숏스키즈가 나타날 때도 이 공매도 잔고가 10월달까지도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갈 때 보면 공매도 잔고도 따라 올라가면서 이 숏스키즈를 생각하면서 주가를 미는 어떤 세력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로 이제 공매도 잔고도 같이 올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마진콜이라든지 레버리지 가한 쪽은 이제 뭐 숏스키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혼조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뒤에 이 부분을 이어가지 못했던 거는 결정적인 한방 결국 없었죠. 요때는 이제 위험 관련해서 NDA를 늦어도 내년 뭐 2020년도 뭐 3월달, 4월달까지 하겠다 했는데 그 뒤에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좀 흐지부지 되면서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오지 못하면서 그 흐름들을 이어가지 못했고, 그 뒤에 이제 HLB 같은 경우는 박스권 흐름으로 거래량도 줄면서 한 3, 4년 동안 2019년도 같은 어떤 흐름은 내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자, 내년도는 이제 과거의 어떤 상황과 조금 이제 다른 부분들은, 이때는 그냥 기대감이었다면 지금은 가남 1차 치료제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에서 데이터가 일단은 좋았고, NDA 신청도 올달 했고, 그 다음에 본심사 과정에서도 지금, 퍼스트 사이클, 미드 사이클까지 특별히 지금 문제없이 진행되니까 내년 3월 이후만 지난다고 하면 최종 허가 관련되는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고, 이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들은 또 이제 그 다음 문제인데요. 요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어떤 모멘텀이 나오니까 이만큼 상승할지 그거는 모르겠죠. 이제 이거는 숏스퀴즈가 나와서 마치 2차 전지 종목들이 7월 달에 단기적으로 뭐 거의 100% 나왔던 숏스퀴즈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 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자,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내년도에 나오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중요한 어떤 흐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카멜리뮴암의 CMC 관련되는 이슈가 문제없이 통과를 하면 4월달, 5월달에는 이제 수급이 돌면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뭐 이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이제 수급 체크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요. 그리고 진짜 뭐 이제 2019년도에도 올라갔을 때 이제 기사를 보면요. 8월 달에 올라가죠. 에즈모 이제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6월에 이제 진양구 회장이 이야기하면서 공매도 잔고가 3,800억대까지 올라갔다가 쇼커버링, 쇼커버링은 수익 실현하는 거예요. 떨어질 때 이제, 뭐 이런 흐름들이 나와서 7월 달에는 841일까지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8월 달에 에즈모를 해도 이제 9월 달까지는 다시 공매도 잔고가 올라갑니다. 보시게 되면 공매도 잔고가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내년 6월 달까지 공매도 잔고는 신규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잔고 관련되는 부분이 없는 대신에 기존에 있는 공매도 잔고가 숏커버와 이 숏스퀴즈까지 나오는 어떤 흐름들이 이제 동시에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도 그 당시도 보시게 되면 뭐 10월 달에 이제 숏커버링, 그러니까 올라갈 때 이제 손절매를 하는 이제 숏스퀴즈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 공매도 잔고가 보시게 되면 3,800억대에서 800억대까지 줄었다가 10월 달에도 보면 4,158억. 지금보다 보면 공매도 이제 잔액 금액이 훨씬 많죠. 지금 이제 한 2,500억 뭐 이 정도 되는데 대비해서 그 당시는 4,158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숏스퀴즈가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생긴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매도 투자자들이 금액이 한 2,311억이었는데 7월 달부터 이 10월 달까지 주가가 올라갈 때 신규로 공매도 때린 게 이제 한 600만 주대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평가 손실이 4천억대가 되면서 매수 금액의 2배 정도 이제 달하니까 이제 뭐 좀 상황이 레버리지를 일으켰다든지 이런 쪽은 단기간 손실을 손절매를 치기 위해서 이제 숏스퀴즈도 일정 부분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손실이 이제 일부 뭐 평가로는 뭐 275%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숏 커버링이 아니라 이제 스퀴즈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한 달 사이에 4배가 올라가고요. 2만원대 대비해가지고는 거의 10배가 올라가는 어떤 장기간 흐름이었고, 이 당시에도 이제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메릴린치 크레디트 이런 외국계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기사를 보시게 되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사실 이제 순기능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실제 HLB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도 공매도 잔고가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 당시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뭐 효과가 없네. 마치 그냥 자금을 가진 어떤 일부 투자자들이 상승해야 되는 어떤 종목까지 이제 뭐 공매도를 하면서 누르는 어떤 이런 어떤 부작용 이야기들만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펀드가 공매도 때문에
3천억 뭐 손실을 보고 여기 10월 23일입니다. 근데 이제 손실 해치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 일부는 이제 숏스퀴즈를 하면서 손절매를 쳤는데 또 일정 부분들은 이제 버티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11월 이후에 주가가 다시 떨어지면서 이제 뭐 손절매 당하는 뭐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이제 주가가 뭐 떨어졌던 상황 이렇게 봐야 될 거고 이 당시 이제 외국인뿐만 아니라 이 타이거 자산운용이 이제 반성문을 썼습니다. 이번에 올해 뭐 2차전지 쪽에서도 뭐 신형자산인가요? 뭐 그런 데서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차전지 안 담아가지고. 근데 타이거 자산운용도 되게 좀 재밌는 게 이 고려대 출신의 이지한 대표인데 이분이 가치투자 대표입니다. 근데 가치투자를 이제 해서 2014년도에 이제 설립을 했는데 2016년도에 헤지펀드로 전환을 해요. 그래서 롱숏 관련되는 부분을 하면서 이제 HLB를 롱숏 쪽에서 이제 매도를 쳤는데 공매도를 하는 이유가 해당 회사가 망하길 바라는 마음이나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어떤 행동이 아니다. 공매도는 뭐 해지를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이제 2020년도까지 이제 공매도 건비 때문에 이제 타이거 자산 운용이 상당히 뭐 수익률에서 어려움을 뭐 겪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 그리고 작년도에 이제 삼성 관련되는 이제 통계적 유의성 관련된 학범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 당시에도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공매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포지션이. 그러니까 올해도 보시게 되면 호재가 나와도 공매도 금지 기간에 보면 항상 공매도가 장중에 따라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패턴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재가 나와도 공매도는 따라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 일정 부분 쇼커버링을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공매도 잔고를 보시게 되면 그 전체 이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500억 대잖아요. 그러니까 주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밑단에서 이제 전체 잔고는 좀 줄었다면 일부분 밑단에서는 이제 쇼커버링해서 수익 실현을 해놓고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 이제 공매도 잔고도 같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면 수익 실현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공매도 금지가 되었으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못하면서 만약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쇼커버링이 있는 물량에 대해서 나올 것이고 이 부분들이 이제 가하게 되면 과거 같은 어떤 특정한 이제 트리거가 터지게 되면 숏스퀴즈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을 이제 진양군 회장이 내년 이제 3월 달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제 이번 IR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 거래량이 이제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뭐 이런 어떤 거래량의 유입들이 저점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유입들이 이제 11월, 12월, 1월, 2월 이 한 몇 달 동안에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를 보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숏커버와 숏스퀴즈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고 이 가격들이 이제 4만원대를 넘어가게 되면 뭐 본격화 될 수 있는 어떤 단초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차트상에서는 4만원대 이제 넘어가는 흐름이 어떤 구간에서 어떤 이제 모멘텀으로 나타나는지 그를 잘 이제 살피시면서 해야 되겠고요. 2019년 같은 부분이 대자뷰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그 확률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들은 일단 형성되어 있고 공매도가 이제 금지가 되니까 좀 더 유리한 어떤 상황으로 진양공 회장은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그런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